네, 안녕하세요. 실적 체크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모자를 좀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주화를 시작을 했는데 환주화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 현행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동전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참 그 동전이라는 거를 어떻게 동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동전에 관한 이야기가 특별히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또 동전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즘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하지만 예전 같으면은 집 한 채 팔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종류가 물론 지폐보다는 좀 적기는 한데 종류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연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연도가 다 찍혀 있거든요, 동전에는. 그래서 이게 수량이 좀 많아요. 각 그 권액별로. 이게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에 발행이 됐으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30년, 40년, 50년이 넘었죠. 근데 이제 그 외에 그 10원짜리라든지 이런 동전들 같은 경우는 66년도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66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고요. 물론 그냥 아무 그냥 동전이나 연도만 이렇게 맞춘다고 하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특별한 그 앞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다 그 미사용 동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66년도나 70년도에 이런 사용을 안 한 그런 동전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동전들이. 제가 70년도 생인데 70년 100원 주화를 굉장히 어렵게 저도 구했거든요. 굉장히 좀 고가이기도 하고, 일단은 그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1원과 5원, 그리고 10원, 그 다음에 50원, 그 다음에 100원, 그 다음에 500원, 이렇게 동전이 그러니까 현행 발행되는 동전이 6개가 있고요. 그 동전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가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또 이런 동전 같은 경우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5원짜리도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아마 봤다고 하더라도 사용해 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동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제가 하나하나 다 꺼내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애매해서 제가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민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실사를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카메라로 직접 찍었는데, 잘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네요. 벌써 재작년도 그 주화예요. 재작년도 주화인데 보시면은 요렇게 그 가운데에 500원 있고 100원, 그 다음에 50원, 10원, 그 다음에 5원, 1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매년 발행이 됩니다. 이렇게 매년 발행이 되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그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매년 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1원, 5원이 들어가니까 1원짜리하고 5원짜리는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지라도 발행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 그 우체국에서 우체국이 아니고 이제 그 한국조폐공사에서 매년 발행을 하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민트의 올해 2022년도에 민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2022년도 한국의 주화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민트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요 안에 이렇게 동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조금 돌아다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뭐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고퀄리티 방송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2022년도 올해 민트고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 하고 조금 모양이 틀리게 나왔죠. 모양이 좀 틀리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연도가 다 찍혀 있어요. 연도가 다 찍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2020년 민트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2022년 민트인데 작년도 민트는 조금 그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제가 구매를 못 해가지고 제가 2021년도는 실물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2022년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앞에 요 표지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민트 치고는 요번 연도가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도 제일 잘 만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1원짜리, 5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통용하는 그런 그 원화는 아닌데 이 민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원과 5원짜리 같은 경우도 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시중에 풀리지 않을 뿐이고 뭐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사용할 일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한국은행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원짜리 10개 갖다 주면은 50원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50원 교환을 해주지만 굳이 쓸 일이 없다는 거. 오늘따라 우리 그 꾹꾹이가 참 왔다 갔다. 그리고 그럼 이제 원화 동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원과 5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1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00원짜리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그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1980이 아니고 2006년도까지 구리로 발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2006년도까지 발행을 한 동전은 이렇게 생겼었죠.
요 모양이죠. 예, 요게 2006년도거든요. 예, 2006년도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그 내용이지만, 예,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바뀐 10원짜리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그 작습니다. 예, 조금 더 작고, 그래서 10원짜리는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 50원짜리 하고 100원짜리 하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1원은 처음 발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양에 변화가 없어요. 계속 같은 모양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5원과 10원, 그 다음에 50원, 100원, 요렇게는 1983년도에 모양이 다 바뀝니다. 새로운 동전으로. 그리고 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82년도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어서, 예, 그런지 아직까지도 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하고 같은 그런 그 모양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주화를 보면은 뭐 귀한 주화이고 뭐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모양만 같다는 이유로 그렇게, 예, 다 비싼 거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 예, 요게 처음 나온 연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불빛 때문에 그런가요? 예. 이게 1970년도 미사용 동전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이고, 예, 이렇게 생겼죠. 뒷면은. 예,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1970년도, 이게 1970년도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5개네요. 예, 1970년도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사용제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태에 따라서 몇만 원의 가치를 가져요. 몇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요. 뭐 71년도 조금, 예,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고, 72년도 뭐 또 그렇고, 73년도, 74년도, 70한 5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1976년도에 100원짜리를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100원짜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976년도에는요 100원짜리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6년도 100원짜리를 구해준다거나 뭐 판매한다거나 뭐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이제 당근에서 그런 거를 보고 괜히, 예, 뭐 오지랖이 넓다는 둥 해서 이제 잔소리를 좀 듣기는 했는데, 그거는, 예, 사기나 마찬가지죠. 발행이 되지 않은 동전을 어떻게 구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일단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7년도 100원짜리가 또 비쌉니다. 77년도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비싸고, 몇 년도가 비싸고 몇 년도는 저렴하고, 그런데 이게 왜 비싸고 왜 싸고 그러냐의 문제는 이 발행량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가장 많이 들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1998년도 500원짜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사용했어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뭐 미사용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몇백 하겠죠. 예, 몇백 하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금액이 나가는 거는 초년도의 동전들이 대체적으로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1966년도 같은 경우 1원, 그 다음에 5원, 그 다음에 10원 이렇게 3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미사용으로 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저도 1960 물론 뭐 어느 정도 웬만한 거는 다 있기는 한데 1966년도 5원짜리하고 10원짜리는 저도 미사용이 없어요. 미사용이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금미라 그러죠. 미사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깨끗한, 예, 그러니까 사용제이지만 사용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예, 하는 그런 금미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래도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세척을 한 건지 아니면은 사용을 한 건데 이 사람이 뭐 미사용이다라고 하는 건지 다 보면은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한 동전을 가지고 자꾸 미사용이라고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예, 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특이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이자로 된 그 화폐나 동전이 전부 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달러가 있죠. 2달러가 있죠. 예,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000원짜리도 없을 뿐더러 2원짜리도 없거든요. 근데 2,000원은 평창 동계 올림픽 그 개최 기념으로 기념 지폐로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2,000원짜리를. 예,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화하는 그 화폐로는 이자로 된 그 화폐를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 예,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뭐 몇 년도가 비싸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 초년도 주화가 거의 제일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원부터 100원까지는 초년도 주화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원 66년, 5원도 66년, 10원 66년, 그 다음에 50원은 72년도 발행이 됐어요. 72년도에 발행된 50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요렇게, 예,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뒤에 보면은 요렇게 그 벼 이삭이 있거든요. 근데 모양은 조금 틀리죠. 예, 요거하고 모양은 조금 틀린 벼 이삭으로 된, 요거는 73년도에 바뀐, 83년도에 바뀐 그런 그 주화고요. 대체적으로 초년도의 주화가 비싸고요.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도 100원짜리를 구하신다고 하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 글쎄요, 몇십만 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몇십만 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82년도가 초년도이기는 한데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10만 원 전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0원짜리만 유독 초년도에 비해서 비싼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998년도 500원짜리인데, 그게 이 1998년도 500원짜리가 왜 비싸냐면은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발행 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알기로 8,000개만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000개마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트를 만드는데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동전이 이렇게. 동전이 하나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 민트에만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 거예요. 1998년도 동전이. 그래서 1998년도 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시중에 풀리지를 않았어요.
뭐 시중에 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저는 그냥 제 그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 민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누군가가 꺼내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그 수집을 한다거나 이게 그 98년도 500원짜리가 그렇게 비싸질 줄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꺼내가지고 쓰다가 어느 분 손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그 통용주화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통용주화는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500원짜리는 98년도가 유독 제일 비싸다. 다른 거는 이제 그 초년도 주화가 비싼데, 그리고 일단은 이런 짜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가 비싸고 싸고에 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그래도 그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66년도와 67년도는 구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동그랗게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한번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예. 제가 깜빡했어요. 이거를 꺼내 놓는다는 게 깜빡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1967년도 1원짜리입니다. 1원짜리. 구리로 황동색, 황동색라는 1967년도 그 1원짜리고요. 그리고 1966년도는 잘 안 보이네요. 196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요런 형태의 그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몇 년도 해가지고 조금 가치가 있다는 그런 그 이런 짜리들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별로 가치는 없고, 그 가치가 없다는 게 금액이 좀 저렴하다고와 또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짜리가 하나에 한 2,000원도 하고요. 아니면 한 3,000원도 하고 1,000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짜리가 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파실 거예요? 동네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슈퍼에 가가지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한국은행 가져가봐야 1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제 저희 같은 수집가들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개라면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택배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가 저희가 거래할 때 보통 우체국으로 많이 하는데, 그 우체국 택배가 4,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가 더 비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주화가 10개, 100개 이렇게 있다면은 교환을 합니다. 4,000원이면 10개면 4만원이고 100개는 4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는 교환을 해요. 그렇게는 구매를 해요. 근데 그런 거 한 개 글쎄요. 구매를 그런 거는 안 하고요. 그리고 5원짜리 같은 경우도 66년도가 그래도 비싸기는 한데, 제가 5원하고 1원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 수집을 안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이렇게 그 비싸고 싸고에 대해서는
이 그 기록이 있기는 한데 책을 보면은 되는데 제가 굳이 그거는 그 수집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1원과 5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행을 안 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연도별로 모은다고 해도 이렇게 이빨이 좀 많이 빠진 그런 그 형태로 수집이 돼가지고 저는 1원과 5원은 그냥 누가 주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생겼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발행을 수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이제 10원짜리도 66년부터 발행을 해가지고 66년도 10원짜리가 제일 비쌉니다. 66년도 10원짜리는 글쎄요, 뭐 얼마까지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 30만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게 다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66년도 1원짜리예요. 66년도 1원짜리인데 66년도 같은 경우는 사용제라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몇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몇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66년도 동전도 다 좀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동전들이고요. 사용했던 동전들이고 요거는 이제 그 세척을 해서 조금 깨끗해 보이는데 요게 좀 더 깨끗해 보이나요? 요건 좀 깨끗해 보이는데 66년도 세척을 한 요것도 제가 5,000원을 주고 산 것 같아요. 하나에 사용제입니다. 사용제. 미사용은 저도 없네요. 미사용은 저도 없어요. 미사용은 저도 없고 사용제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원짜리 중에서 뭐 67년도도 조금 그래도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원짜리로 가면은 50원짜리는 이제 그 72년도가 조금 고가이기는 한데 72년도는 이렇게 그 압인이 조금 덜 돼 가지고요.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동그랗게 돼 있는 그 림이 먼저 닳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림이 좀 다른 그런 그 주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고 어느 정도 림이 살아있는 그런 그 주화들을 많이 수집을 하는데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100원짜리 같은 경우는 70년도가 제일 비싸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7년도까지는 100원짜리는 그래도 거의 다 가격이 좀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사용 기준으로 78년도 조금은 비싸지만 별로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후에 그 100원짜리 중에서는 81년도가 또 조금 비쌉니다. 81년도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 뿐만 아니라 다 비싸요. 그 다른 연도 그냥 일반 연도에 비해서 81년도는 다 비싸요. 근데 100원짜리가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비싼데 가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그 금액이 형성돼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81년도 100원짜리 그 미사용 주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글쎄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미사용 동전입니다. 광이 조금 살아 있으면서도 보시면은 연도를 잘 보시면은 1981년도 이게 거꾸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잘 보시고요. 미사용이에요. 한
20만 원 조금 안 하는 걸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82년도가 좀 비싼데 98년도가 제일 비싸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100원짜리 이런 동전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집을 해서 가지고 소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보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도 어떤 개인의 차이고요. 일단은 제가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캡슐에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캡슐이 아니고 이렇게 코인 홀더에 넣어서 이렇게 연도별로 다 이렇게 호치가스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시나요? 호치가스로 다 찍어가지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따로 다 보관을 하는데, 이게 다이소 가면은 팔아요. 2,000원에 이 통이. 저는 처음에 동전을 수집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신발 사면 주는 박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데다가 보관을 하거나 뭐 여기저기 보관을 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홀더를 다이소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홀더에 딱 맞는 그런 박스를 제가 이제 몇 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구입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100원짜리만, 예, 거의 500원짜리 빼고는 거의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보관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보통 2개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로 다, 예, 각 액면별로의 동전을 다 수집하지를 못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아시죠? 예, 실리카겔 좀 다 녹았고, 나무 나무 상자가 아니고 뭐죠? 옷 같은 거 넣고, 서랍에다가 이렇게 넣고 거기다 또 이제 실리카겔 좀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10원짜리입니다. 예, 10원짜리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면은 다 연도별로, 예,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고, 예, 사용제인지 미사용제인지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예, 각 액면가별로 저는 이렇게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한 10개 정도, 예, 10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관하는 방법은 요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어디 놔뒀지? 예.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은 요렇게 이전에 글쎄요 한번 보여드렸나요? 이렇게 캡슐에, 예, 캡슐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게 습기라든지 아니면은 예, 이렇게 그런 습기라든지 다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흑점이 생길 수도 있고 주화가 조금, 예,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제대로 보관을 안 하면은. 예,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니까 또 뭔가 좀 이렇게 긁힘이 있는 듯 한데, 그러네요. 긁힘이 좀 있네요. 예, 미사용 주화인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보통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알주아라 그러거든요. 이제 알주아로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롤지로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요거를 발행을 나눠주질 않는다 그래요. 일반인들한테 교환을 안 해준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50원짜리죠. 요거는 50원짜리고요. 요거는 10원짜리입니다. 요거는 10원짜리인데, 그냥 일반 10원짜리하고 이 10원짜리하고가 뭔 차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2020년도 거 같아요. 뭔 차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차이예요. 한국은행이라는 롤지가 글씨가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 요거를 롤지라 그러는데, 이렇게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요런 롤지를 수집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 롤지를 한국은행에서 일반인들한테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롤지가 조금 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부터 꽤 비싼 그런 롤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전 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거에 대한 롤지를 구하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비쌀 거예요. 아마 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알기로 2004년인가 2003년인가 뭐 그런 거는 몇십만 원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액면가는 사실 500원짜리도 25, 25,000원 밖에 안 돼요. 이거는 2,500원 밖에 안 되고, 요거는 500원 밖에 안 됩니다. 50개씩 들어가거든요. 50개씩 들어가는데, 10원짜리니까 뭐 500원이죠. 요거는 2,500원. 근데, 금액이, 또, 2,500원이 아니고, 뭐 다 말씀드리긴 좀 뭐하니까, 그런 롤지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롤지를 이렇게 넣는 캡슐이 또 따로 있어요. 요 캡슐에 롤지를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캡슐에 넣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롤지를 그냥 비닐에다만 놓고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관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거 그레이딩, 제가 요거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요거를 빼놨는데요. 요거 요렇게 그레이딩으로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이제 갑옷을 씌운다고도 하고, 뭐 유학을 갔다 왔다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요거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 알주아나 다른 저 주화에 비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처음 발행된 50원짜리 주화 보시면은 요게 78년도네요. 1978년도에 발행된 50원짜리입니다. 요 벼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50원짜리에 비해서 이 벼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글씨도 조금 더 두껍게 인쇄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뭐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하나만 샘플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 롤지 같은 경우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뭐죠? 스티로폴 박스? 스티로폴 박스나 뭐 이런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저도 수집을 했었는데, 이게 워낙에 이게 자꾸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부피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스티로폴 박스에 롤지가 하나 가득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요. 너무 무거워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맥심 100개짜리인가요? 들어가는 박스 있죠? 종이 박스. 맥심 우리 커피 마시는 종이 박스. 종이 박스에 10원짜리를 하나 가득 넣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좀 힘듭니다.
겨우겨우 들 수 있을 정도로의 무게가 나가요. 그만큼이 다 뭐 구리 뭐 쇠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지금 무거워서 제가 롤지에 관해서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거만 제가 잠깐 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은행 가면은 주는 그 있죠? 예, 비닐. 그 비닐에 연도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뭐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연도별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예, 보이시죠? 예, 예,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굉장히 무거워갖고 제가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하려고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정말 그 이사 갈 때 정말 무거워가지고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한번 했는데, 이사할 때 이 그 주화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주화를 크게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오토바이에 싣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토바이에 실었거든요. 근데 무게가 오토바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잖아요. 그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거 한두 개만 넣어도 오토바이가 그냥 잡아지더라고요. 너무 이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이거를 그냥 갖다 넣으니까 오토바이가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못하고 이제 이사를 못하고 용달을 불러가지고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용달 하시는 분도 그 동전을 이렇게 많이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사하는 걸 처음 보셔가지고 그런지 좀 우습게 생각했다가 정말 힘들게 그 이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달 2대를 불렀어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롤즈를 이렇게 보관합니다. 이것도 저 사실 이렇게 그 롤즈를, 이거는 1989년도 롤즈인데 이렇게 89년도에는 이게 롤즈가 없었어요. 이렇게 종이로 쌓아진 롤즈가 없어갖고, 요거는 이제 2014년도 2014년도 롤즈거든요.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꽁꽁 싸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충의 이제 연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요거는 이제 2004년도 그 100원짜리 롤즈고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저도 또 이제 다이 거기에 갔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거를 한번 놓아봤어요. 이것저것 놓아보고 잘 맞는 박스가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 넣어보고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사이즈의 박스만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뭐 몇십 개씩 사갖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롤즈를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지금 다섯 제가 그냥 넣기로는 이거 한 박스에 한 3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0개도 넣을 수가 있는데 40개 넣으면은 이게 뚜껑이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30개씩만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것만 하나씩 가지고 온 거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방에 있습니다. 저는 방송 때문에 이제 그냥 몇 개 좀 꺼내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동전에 대한 거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그래서 아쉬운 게 이제 각 연도별로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연도별로에 대한 거나 아니면 발행 수량,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라 그러죠? 바탕 그림이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그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요 민트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예, 굉장히 이쁘죠. 예, 요거를 빼서 이렇게 뭐 장식장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예, 어디에다가 이렇게 선반 같은 데 이렇게 올려 놓으셔가지고 장식장으로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민트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민트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다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여름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9월 달부터 한번 가끔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아니면 이제 문자가 온다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면은 요거는 그 한국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공지를 해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공지를 하는데, 조금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회원들한테만 팝니다. 가입이 돼 있는 분들만 미리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첨을 해서 나눠주는데 그 회원이 아닌 사람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내셔가지고 내일이라도 요거를 빨리 그 조폐공사 쇼핑몰에 가입을 하시고 내년 거부터라도 좀 소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끝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요 2022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약 9,000원, 9,800원인가 8,800원인가요? 9,8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660원밖에 들어있지 않는 돈은 660원밖에 안 들어있는데 뭐 8,000원, 9,000원씩 그렇게 많이 주고 사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 2022년도 민트의 가격은 한 8만원 정도 합니다. 작년도 거는 한 10만원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는 뭐 한 300만원씩 하고요. 500원짜리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뭐 여러 이 해마다 민트가 나오는데, 민트의 가격이 연도마다 또 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6개가 발행이 된다는 거는 어른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못 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1원짜리와 5원짜리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가지고도 좀 좋고, 안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것들도 많이 판매합니다. 뭐 5,000원짜리 같은 경우 지금 연결권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번에는 박항서 감독의 금화라든지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의 금화, 기념 금화 뭐 이런 것들도 좀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둘러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네요. 저는 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게 뭐 있을까 하고 그냥 이것저것 막 꺼내놓고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5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